아리랑의 서늘이 녹아있는 경인 아라뱃길 180일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곳에 흐르고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간절함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신원이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참 답답합니다. 뭐 억울함, 뭐 사안이 있으면 신원만 밝혀지면 우리가 다 해소를 시켜드릴 것인데 정말 잔인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해자를 꼭 찾고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고 싶다. 깊고 막막한 길 위에서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쫓고 있는 것은 두 가지. 그것은 바로 몹시도 잔혹한 죽음을 맞은 한 사람의 이름과 무척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한 사람의 얼굴입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을 맞아 아라뱃길에 들렀다는 동네 주민 남씨. 제가 이제 여기 주로 산책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새들이 참 많이 살아요. 원앙새도 있고 새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는 보는 재미로 이렇게 보면서 가죠 가끔씩. 평소처럼 수로를 마주하며 산책을 즐기던 남씨가 발걸음을 멈춘 건 물 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묘한 물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가를 보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렇게 하얀 게 한 50cm 정도 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에.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랬는데 아 저거 마네킹 뭐 이렇게 부러진 건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물 위를 떠가는 마네킹 조각이라고 생각했다는 그것은 보면 볼수록 어딘가 섬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바람이 불고 이게 파도가 있으니까 이 물체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모두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는 그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예사 사건의 아님을 직감한 경찰은 더 남아있을지 모르는 변사자의 흔적을 찾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해 산책로, 비탈길 등 아라뱃길 곳곳을 샅샅이 흩는가 하면 잠수 요원들의 도움으로 수중수색까지 이어갔다고 합니다. 무려 1,600여 명의 인원이 절실한 마음으로 수색을 한 지 9일째 1차 시신 발견 장소에서 4.1km 떨어진 규련대교 아래에서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됩니다. 이를 찾아낸 건 베테랑 최치 증거견 에로스였습니다. 그 당시 발견 위치가 한 이쯤 되거든요. 이 돌가에 올라와져 있었고 부패가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요. 처음 봤을 땐 그냥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뭐지란 처음에 생각했다가 발가락 이런 게 확인이 돼가지고 돌 위까지 밀려온 것으로 보이는 다리는 오른쪽 부위. 목과수 분석 결과 9일 간격으로 발견된 두 다리는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여성, 그다음에 혈액형이 B형 그것만 확인됐습니다. 다리가 말해주는 숨진 여성에 관한 정보는 너무도 적은 상황. 변사자가 언제 숨졌는지를 알면 사건의 또 다른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패라는 게 장기나 해가지고 이 가슴 부분에서 가장 심하게 부패가 되거든요. 팔이나 이런 부분에는 일단은 부패가 현저히 늦거든요. 한 부위로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 무렵 계양경찰서에는 또 다른 토막 시신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라뱃길에서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천 계양구 계양산 자락. 팔순을 훌쩍 넘긴 이 씨는 이정표 하나 없는 그때의 장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등산객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비탈 아래에서 영지버섯을 캐고 있었다는 이 씨. 그런데 유난히 하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운 날씨에 이미 백골이 된 누군가의 두개골과 몸통 시신. 그렇다면 계양산에서 백골로 발견된 이는 언제 죽음을 맞았던 걸까? 실제로 육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머리뼈가 가장 빨리 머리 부분이 가장 빨리 육탈이 돼요. 근데 육지였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백골화가 됩니다. 최소 산에서 일주일 이상 유기돼 있었을 거라는 이름 모를 변사자.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국과수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계양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과 앞서 아라뱃길에서 발견된 다리 시신이 모두 한 사람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1, 2, 3차 발견된 사체 중에서 백골화가 진행된 신체에 다른 일체의 단서가 없었습니다. 뭐 유류품이 나오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피해자 신원을 확인한 어떤 단서도 없었어요. 그런데 범인이 계양산에 두고 간 시신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숨진 이의 두개골이었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3D 입체 모델로 만든 두개골에 과학적으로 분석된 눈, 코, 입, 눈썹의 위치를 배치합니다.
그 뒤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가진 신체 기준의 근거에 피부를 붙이면 생전 얼굴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라뱃길에서 숨진 B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의 얼굴입니다. 2020년 3월에서 5월 사이 숨진 것으로 보이는 각진턱의 B형 혈액형의 여성, 그리고 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라뱃길과 계양산에 유기한 잔혹한 범인.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어둠 속에 숨기고 있는 살인자는 과연 누구일까?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총 길이 18km의 인공 하천입니다. 시신의 왼쪽 다리가 발견된 곳은 목산교에서 800m 떨어진 지점. 서해 쪽에서 한강 쪽으로 23번 부표 방향으로 한 200m 가서 이제 확인입니다. 9일 뒤 시신의 오른쪽 다리가 발견된 곳은 1차 발견 지점에서 4.1km 떨어진 귤현대교 근처의 강둑이었습니다. 풀에서 한 30에서 50cm 바위 위에서 발견된 거고 그러니까요. 수수 중에서는 한 2m 위에가 발견됩니다. 우린 범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시신의 무게와 유사한 돼지 다리를 준비한 뒤 직접 자전거 도로에서 던져보기로 한 겁니다. 1.2m 높이의 안전 펜스가 뱃길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상황에서 강물로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최대한 도약을 해 힘껏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에 닿지조차 못합니다. 이번엔 제자리에서 반동을 이용해 던져봤지만 이 또한 바위에 부딪히고서야 간신히 물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안전 펜스를 넘어간 뒤 두 위에서 던질 경우는 어떨까?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돼지다리 입수 지점은 이게 안 나가네. 이내 무트로 밀려나는 얕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디딤발이 없다 보니까 힘을 좀 더 못 받아가지고 멀리 못 나가는 것 같은. 그렇다면 범인이 다리 위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을까? 우린 아라뱃길의 물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플라스틱 통 안에 소형 위치 추적기를 넣은 뒤 이동 경로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험 장소로 선택한 곳은 지난 5월과 6월 숨진 여성의 시신 일부들이 발견된 장소 가까이에 놓여 있는 목산교와 다남교, 계양대교입니다. 소형 위치 추적기가 아라뱃길 위로 떨어집니다. 플라스틱 통 3개 모두 물 가운데로 떨어진 상황에서 3일간의 실험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다남교에서 던진 위치 추적기는 실험 당일 물가로 밀려나와 움직임이 멈췄고, 목산교와 계양대교에서 던진 위치 추적기는 아라마루에서 굴포천까지 긴 거리를 동서로 왕복하며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는 하루에 2번씩 물을 서에서 넣고 빼고 합니다. 저쪽에서요. 그러면 물이 여기 뺄 때는 이쪽으로 서해 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또 물을 저어서 담수할 때는 저 한강 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여기. 인공 하천인 아라뱃길은 수질 관리를 위해 하루 2번 서해와 한강에서 번갈아가며 물을 유입하기 때문에 그 흐름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바람이나 수로의 위치, 순찰정의 이동과 같은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더 있습니다. 시신이 3번째로 발견된 계양산입니다. 숨진 여성의 머리와 몸통이 발견된 장소는 생태 터널 옆 샛길로 진입할 수 있는 계양산의 한 능선 자락입니다. 범인은 도로에서부터 3분 정도를 걸어 올라온 뒤 등산로에서는 내려다 보이지 않는 경사 50도의 비탈 아래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근처에 둘레길 동호회 홍보글을 붙여둔 이가 있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총무로 평소 계양산을 자주 찾았다는 이기행 씨. 현장을 찬찬히 둘러본 이 씨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심장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조금 이쪽에서 지리를 아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 이렇게 되면 여기 사람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여기는 능선을 타도 여기를 지나가지. 이쪽은 벌써 이쪽은 사람이 인적이 없던 지역이라고 생각하고서 아마 여기로 진입을 하지 않았을까. 애초부터. 모르는 사람은 절대 올 수 없다는 인적이 뜸한 장소. 이것을 알고 있을 범인은 누굴까? 그런데 그곳에는 주목할 점이 더 있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직진을 해도 아라뱃길, 우회전을 해도 이렇게 아라뱃길, 거기가 아라뱃길이에요. 이곳에서 북쪽으로 곧장 가면 어디든 닿는 그것은 바로 아라뱃길입니다. 범인들은 자기가 시신을 유기하거나 어디 보관할 때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자주 보고 자주 가고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범인이 계양산 자락에 유기한 변사자의 시신에는 몹시도 의아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이나 턱에 어떠한 골절이나 외상도 없었던 피해였어. 그에게 남아있는 치아는 단 3개뿐이었습니다. 계양산 중턱에서 발견된 사체에서 이제 다행히 뭐 치과 치료 흔적이 있어가지고 치아가 27번 금 인레이, 그다음에 이제 하악 쪽 보면 37번, 46번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레진 치료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은 이름 없는 여성의 신원을 밝힐 방법을 치과 전문의들이라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치과 기록을 찾을 때 쓸 수 있는 치아는 27번 치아 하나인데 여기에 골드 인레이를 한 분들은 치료를 받은 대상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형태, 이 골드가 금이 들어간 이 형태가 특별하지가 않아요. 보통 충치 치료를 하게 되면은 많이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그 충치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충치 치료 받은 사람들은 워낙에 많을 테니까 저거 하나 한 거로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숨진 여성의 엑스레이를 살피던 전문가는 치아에 남아있는 또 다른 흔적에 주목합니다. 이게 44번이고 여기가 35번이거든요. 근데 지금 빠져있는 게 깨끗이 빠져있단 말이죠. 뿌리가 안 보여요. 중간에서 부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치아가 통째로 빠졌다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시신에 남은 흔적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더 있습니다. 치아가 뿌리째 뽑힌 흔적은 위쪽 송곳니에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악 송곳니를 경치를 교정을 위해서 발치하진 않거든요. 작은 어금니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치아가 2개씩 있는데 송곳니는 한쪽에 하나씩이고 뿌리가 길고 굉장히 튼튼한 치아고 또 보이는 치아이기 때문에 미적으로 중요해서 많이 발치하지 않습니다. 두개골에는 외상이 없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피해자의 치아는 3개, 나머지는 모두 훼손돼 있었습니다. 우리 인체 조직 중에서 이 치아가 제일 단단하거든요. 단단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간격이 얼마나 좁습니까? 이 치아랑 뿌리 쪽에 딱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리한 전동 공구를 사용한 흔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절단기구 사용에 좀 능숙한 사람. 20여 개가 넘는 치아를 훼손할 수 있으며 지나간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것은 대체 뭘까? 우린 치과 기공사들을 직접 만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라인딩을 해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떤 무리한 힘을 가해서 줘서 이게 부러졌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마도 모터로 작동되는 장비인 핸드피스가 사용된 것 같다는 치과 기공사. 이거 디스크라고 하는데 납작하고 평평한 형태의 디스크를 사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갈아졌다고 하면 이게 평평해지고 그리고 치아 면이 약간 반짝반짝한 거 보이실 거예요. 디스크를 사용한 치아의 단면은 몹시도 매끈하고 굴곡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공소에서 다이아몬드 버라고 불리는 도구로 인공치아를 잘라본 결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문적인 바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단면이 숨진 이의 치아에 남은 것과 몹시도 유사해 보입니다. 이 치아라는 것이 갖는, 범인에게 갖는 의미가 일반 사람들과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치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러면 본인의 신원, 범인의 신원이 가장 잘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좁혀지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갖고 있으며 핸드피스는 잘 다루지만 숨진 여성의 신원이 드러나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최측근이거나 혹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사람. 치아를 훼손했지만 턱이나 얼굴에는 상처를 남기지 않은 구강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전문가. 그는 2020년 봄 아라뱃길에 있었습니다.